미국 월가의 경제 전문가는 항상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죠. 그런데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가끔 월가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과 반대로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틀리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한두 명의 전문가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1년 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경제 전문가 66명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63명이, 거의 대부분이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세계의 경제 리더들, 저금리 시대가 종말하고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 온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앙숙인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동의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가의 황제다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의 발언 이후에 점점 더 경기 침체 이야기가 증폭되고 있죠. 다이먼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요. 매우 심각한 역풍이 겹치면 내년 중반까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모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이먼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 상승의 충격파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양적 완화의 영향,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를 예측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과 세계를 압박할 것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후에는 미국을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도 침체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듣고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 모른 채 그냥 경기가 위험하다,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것은요, 국가의 2분기 연속 GDP 감소일 때 말합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요, 실업률이 증가하고요, 부도가 납니다. 기업의 대규모 인원이 감축되고요, 생산 능력이 그러면서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자연재해, 질병 등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이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위축보다 경기 침체가 더 위험한 겁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최근에 경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경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 신세다 했습니다. 탄광에서 광부들이 일을 할 때요,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카나리아가 가장 먼저 죽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신호로 해서 독가스는 점차 일하는 광부들을 조여옵니다. 미국발 긴축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촉발됐고요. 이 과정에서 경제 상황이 취약하고 긴축에 따른 충격이 큰 나라부터 카나리아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는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표용호 채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은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 없는 미래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급망 충격과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무서운 예측은요, 킹달러입니다. 킹달러가 10에서 15%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향후 15%까지 오른다고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6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지금 아주 무서운 경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돈을 빨아들이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미 대출이 7%, 저축금리가 6%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긴축에 나설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제 충격이 확산되고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추가적인 달러 강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해도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예측을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저희 표용어TV에서 해석을 하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하겠지만 결국 세계 각국의 돈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고 흔드는 시기가 지금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 상황을 활용해서 투자를 일으키고 성장을 이루는 방식의 경제는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내서 투자해서 빚의 이자보다 훨씬 큰 이익을 받던 그런 투자 방식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자동차 백미러를 보고 달리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atten down the hatches. 미국 경제 침체 빠질 수 있다. 위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주식의 가치는 현재보다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말요. 사실 테슬라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요, 너무 긴 미래의 가치를 담은 주가입니다. 왜냐면요, 테슬라 자동차를 앞으로 100년은 팔아야 되는 가치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가 하락해서 얼마인지 좀 정확하게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테슬라도 거품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연구진의 분석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팬데믹 부동산법을 14개 국가 중에 하나다. 경기 침체 시장 충격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도 부동산 버블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봤고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 경제에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연구진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25개국 가운데 14개국의 집값이 버블 현상을 보였습니다. 댈러스 연준은요, 올해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거품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버블 현상이 보인 국가로는 미국 외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빠지질 않네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이 가계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락은 가계의 순자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금리 인상이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실물 시장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부동산 이제 정말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희룡 장관은 50% 반토막이 아니다, 6% 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전체적으로 폭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또 더 오를 금리를 대비해서 사람들은 부동산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하락했다라고 하려면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손바뀜이 일어나야 진정 하락한 거죠.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앞으로 하락할 날이 더 많이 남았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오늘도 힘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